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TFE와 칩셋 미디어, 삼양식품, 레이, 리노공업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DLENC, 펌텍코리아, 한미반도체, 아가방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익 중인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단기로 가져갈까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잠시 쉬었으니까 조금 더 설명 잘 해주실 수 있겠죠? 힘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6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TFE입니다. TFE.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용 소켓, 보드 COK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소켓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ISC가 SK그룹으로 조금 인수가 되면서 삼성양 부분에서의 소켓에 대한 비중들이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TFE나 TSE 이런 쪽으로 이제 순서가 있는데 TFE 쪽으로 물량이 많이 간다라는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따가도 소개드리겠지만 리노공업이라든지 오늘 소켓 쪽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DDR5로 전환 그리고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 새롭게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애초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저점 대비 올라오면서 많은 거래량이 잠겨 있는 상황이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드 쪽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 쪽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에서의 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향과 SK향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상방 룸은 삼성향이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FE까지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DLENC 가지고 오셨는데 장투비주님이 DLENC 매우 궁금합니다. 90초로 짧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네네. 일단 이제 DLENC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이후로 좀 4분기부터는 좀 샤인 프로젝트가 좀 매출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형 확대 부분들과 실적 성장까지도 올해 4분기부터는 좀 꾸준하게 좀 노려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플랜트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 사업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분기 기점부터 해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은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 기조가 계속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좀 주택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다소 좀 더딘 개선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플랫 부분들과 주택 부분에 대한 사업성까지도 확실하게 턴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밸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 부분 때까지는 충분히 좀 높은 가격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그만큼 4분기부터는 지금 플랜트 수주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좀 더해지면서 매출액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좀 건설주 쪽에서 하나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좀 해외 쪽에 대한 사업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여파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DLENC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좀 우하향 추세에서 확실하게 지금 박스권으로 잡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기조를 벗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 펌핑 같은 부분들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DLENC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칩셋 미디어죠. 칩셋 미디어 레몬트리 님이 칩셋 미디어 째려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지 소개를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비디오 코덱 IP 회사인데 사실상 이제 IP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로열티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은 업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IP에 대한 매출은 훨씬 더 독보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업재 부분, 가전 부분, 자동차, 모바일 쪽으로 다 이게 포트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름대로 디펜스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거든요. 추가로 기대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제 AI SoC 향 관련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HBM이 핫한 이유도 이런 GPU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향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PU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영상 관련된 솔루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인데, 사실 그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좀 단기간에 한번 좀 폭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미중 뭐 에이펙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사수혜는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IP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여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펌텍코리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펌텍코리아. 네, 이제 올해 좀 업황 회복이 계속 좀 나와주면서 우리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상반기부터 계속 좀 물량 증가 효과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부분들도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전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미 지금 화장품 산업 수요 회복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물량 증가라든지 뭐 국내 고객사 확보 부분들은 여전히 올해 4분기까지도 모멘텀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좀 중소형 브랜드형 매출은 계속해서 호조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신규 고객 확보 부분들이 좀 관건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만약에 좀 신규 고객까지도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좀 매출 증가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영업이익 부분들의 효과를 준 부분들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한 차례 다시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고객사 확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증가 효과가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비 확대 효과까지 만약 좀 나타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견조한 실적 성장 역시도 지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만큼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좀 주가는 실적 따라서 같이 좀 동행 성장을 해주는 성격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길목을 만들어줄 때도 좀 신규 분들한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에서 분할로 오히려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펌텍코리아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뭐 CPI랑 PPI 발표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라면 업체들이 사실 본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벌써 이미 금리 인하 시기가 마치 된 것처럼 좀 빠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와 인하 수혜주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서 오른 것이 아니라 수출을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이제 본업의 내재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라면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부분을 또 벌써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1조 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먹는 거는 한번 문화로 들어가면 잘 안 바뀌어요. 게다가 이제 이제 뭐 여행 좀 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길거리에서 이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으로 이제 뭐 좀 덜 맵게 해서 막 판매도 하고 하거든요. 그만큼 수출 지역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이슈보다 이제 해외 쪽으로 전가가 되게 된다면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렇게 눌림목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라면 관련 종목들 또 실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눌려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한미반도체. 했습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좀 HBM에 대한 좀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지금 3분기 실적 쇼크 현상이 좀 나오긴 했지만 좀 앞으로 TC본더 시장에 대한 매출액 증가 부분들은 여전히 크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3분기 이후 오히려 좀 4분기나 내년에 대한 좀 실적치를 좀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좀 그간 TC본더 시장 같은 경우가 수익 장비가 대부분 100%를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TC본더 시장에 지금 초기 진입을 만약 좀 감안을 했을 시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 매력도는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대비를 해서 생산 능력까지도 한미반도체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신규 고객사 확보도 굉장히 좀 나타나면서 빠른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HBM에 대한 시장 개화가 계속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좀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는 폭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높아진 밸류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맞지만 올해 좀 주봉상으로 볼 때 5일선을 만약에 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차례 좀 단기적인 상승 그림이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좀 5일선을 이탈 안 하는 관점으로 5일선을 좀 손절가로 잡아 보시고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9번째 종목입니다. 네, 레이입니다. 레이. 네. 임플란트 쪽에서 최근에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가 없어졌으니까 조금 이제 상장사들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데이터를 보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과 이제 조금 저가 부분을 같이 조금 세그멘트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모두 다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조하게 이제 수익성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험 쪽도 2개에서 이제 4개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통 이제 뭐 임플란트가 오히려 크라운 씌우는 것보다는 뭐 그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들 그리고 ODM을 통해서 이제 나가기로 한 물량들이 약간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빠르게 좀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벌써 한 3차례 정도 바닥을 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위치가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빠진 상황이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도 역시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좀 준비를 아가방 했습니다. 컴퍼니. 네, 일단 좀 국내 뭐 영유아 관련 용품이라든지 의류 쪽에 대한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이고요. 일단 좀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0.5% 정도는 감소는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여전히 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국내 최대 좀 유통망까지도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내수 시장 내 우위를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매출액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좀 앞으로 좀 정부 측에서도 저출산 정책 관련한 지원 확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저출산이나 영유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본격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면서 지금 자녀들의 좀 겨울 옷을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의료용 관련한 아동복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액 부분들에도 상당히 좀 효과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뭐 아가마 컴퍼니 같은 경우가 에뚜아라든지 뭐 디즈니 베이비 쪽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4분기까지도 매출 성장 부분들은 충분히 기여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일단 월봉상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추세가 확실히 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60선이나 20선을 이탈을 안 해주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한 차례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까지 9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마지막 10번째 종목, 리노공업인데 역시 장투미주님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소켓 쪽이 앞서 좀 소개드렸던 것처럼 P와 Q가 동시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리포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와 Q의 이런 동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면서 최근 한 1년 반 정도의 그 고가 라인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하이엔드 AP라든지 뭐 모바일 쪽에 대한 뭐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가 성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수기여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존재는 하지만 이제 애플이 AR, VR 쪽 시장에 좀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온드라이브 AI 쪽에서 NPU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 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뭐 수혜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는 바텀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 턴어라운드에 따른 좀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에 이제 거래선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고군분투하시면서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 우리기술투자 가져오셨잖아요. 우리기술투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김재님께서 유튜브에서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6,900원에 비중이 30% 정도. 이거 엄청 오래 됐는데 이거 계속 기다리면 매수가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느 정도에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포함해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일단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37,000달러까지도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있는 대형 이벤트 재료만 해도 뭐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리플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최근에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오버 뉴스라고 인식이 나오면서 일단 한 차례 좀 리플, 알트코인들이 좀 한 차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차곡차곡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좀 내년 비트코인이 좀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에 비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가 부분은 충분히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저는 한 7,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순환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 이벤트들에 반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미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준 게 지금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덴트가 지금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대장주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월봉상에서도 지금 저번 달부터 거래대금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까지 마지막 종목 이제 두 분이 10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오늘 뭐 새벽에 5천만 원도 우리 시장에서는 5천만 원 넘게까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종목을 저희가 20가지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종목들 중에 탑픽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종목과 가격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리노공업 보고 있고요. 리노공업. 네, 가격은 원래는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만 5천 원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뚫어준다라는 걸 봤을 때는 20만 원대까지 봐도 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오늘도 7%가 넘게 상승 탄력이 쭉 나오고 있는데 20만 원대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좀 우리기술 투자를 탑픽으로 우리기술 좀 투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7,000원대까지는 좀 확실하게 순환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7,000원으로 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도 이 비트코인 가격과 한번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격 전략 주신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얼른 나으시고 병원 가보세요. 네, 최진우 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